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독서 멘토링 2년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관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제일 직접적인 삶의 열매이자 증인이 누구냐면 접니다. 책을 통해서, 물론 책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책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복음적 자기계발을 할 때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게 독서라는 거죠. 독서가 삶을 바꿉니다. 독서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6글자를 이뤄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론이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독서의 맛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녹화해서 깔끔하게 편집하고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며칠 뒤에 이제 신년 독서 멘토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책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너가 좋다고 하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왜 신청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1월 독서 멘토링 선정도서 공개 및 신청 안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신청해야 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시선, 탁월한 사유의 시선 책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와 질적으로 다른 새해 첫 시작을 위해서다. 남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꿈 을 향해 달려가는 나 자신의 신앙적 용기와 결단을 위해서다. 일반서적이고 비기독교 철학가의 책이지만 필터링을 통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은 책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최근에 신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비슷한 어떤 주장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책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예전 책이 좀 더 두껍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책을 신년에 읽고 내가 용기 있게 새롭게 나의 비전,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와 결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일반서적이기 때문에 복음적 필터링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책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스테디셀러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책 나오는 게 쉽진 않은데 일단은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선정도서로 정했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앞두고 뚜렷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 이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콕 집었던 제목이다 보니까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제 대중적으로 풀어쓴 그런 책인데 소위 말해 대박이 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얼 자신 있게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압박,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나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미 외롭고 고독한 리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책은 후반부에 제가 두 번째 소개할 책도 마찬가지로 리더 크리스천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미 리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 번째, 이 책 독서 멘토링을 왜 내가 신청을 해야 되냐, 바빠 죽겠고 신년에 구정도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신청해야 되냐, 넌 맨날 이 책도 좋다, 꼭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물으시면, 이 작가의 말만 따라 사람은 본인 시선의 높이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21세기 북스에서 뽑은 제목도 제목이 아니고 대표 슬로건도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여러분들이 고급진 관점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우아하게, 고상하게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표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나 뭐 여러 가지 경제 경영서나 인문학서적 중에 표면적인 방법론에 대한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또는 본질을 건드리는 것 같으나
작가 자체가 갖고 있는 사유의 깊이가 빈약한 책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현상적인 것들만 건드리는 책이 있고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것 같으나 그 책을 쓴 작가 자체의 사유의 깊이가 빈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좋은 게 뭐냐? 철학가, 이 서강대 교수님이었잖아요. 철학가의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다른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인문학 서적보다 좀 더 다른 어떤 깊이감과 어떤 퀄리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좀 비싼 통찰을 얻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나 중간에 어떤 분이 도움이 된다 이런 거나 여러분들 보시면 주변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정말 리더의 길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순종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 이미지인데 저희가 만든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둘째 주 화요일부터 4주 코스인데 핵심 구절 한번 볼까요? 나의 생각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진다고 할 때 이제 이 철학가 글의 내용입니다.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근거들은 이미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게 맞나 아닌가 합리성을 따질 때 너가 따진다는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근거는 과거의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의 합리성을 검증하려는 태도가 너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옛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체제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왜? 과거 데이터에 너는 기준 삼아서 생각을 하는데 너가 하려고 하는 건 과거가 아닌 세계를 걸으려고 하잖아. 이거거든요. 왜 생각이 꼭 합리적이어야만 하나요? 이런 게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대박인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사자 독서 멘토링, 연예계론 멘토링, 예술가 멘토링 이걸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기존의 기독교계에서 이런 게 엇비슷한 게 있었나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독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엇비슷한 게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때는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 삼아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틀렸을까 이러면 이미 여러분들과 만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졌겠죠. 이런 겁니다. 왜 너의 생각이 꼭 합리적이어야 하니? 그리고 그 합리라고 하는 게 진짜 합리인지 아니면 잘못된 편향된 합리주의인지 내 관점이 어떤 사상, 특정 이념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타인지조차 생성이 안 되고 있는 오염되거나 편향된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숲을 보는 관점으로 내 관점을 비싸게 높이 있는 고도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기존의 모든 합리성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합리성에 집착하기보다 꿈을 꿔라. 꿈은 언제나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미 있는 관점들로 명료하게 해석되어 합리적으로 보이거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꿈이 아니고 착실한 계획이다. 과거 데이터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고 외치는 그 길을 가는 건 꿈이 아니고 그냥 착실하게 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 왜냐? 꿈은 생례적으로 거칠고 비합리적이고 돌출적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런 게 이 책에 갖고 있는 힘이에요. 정말 아주 뛰어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대중적 인물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그죠? 이런 꿈을 여러분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책들을 다 비방하고 자기계발서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이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현실주의적인 어떤 나를 끌어당기는 야 너가 뭘 해 뭐 이런 관점의 친구라 속고 있는 지인을 벗어나서 진짜 내가 인생을 달리 살아보고 싶어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냐 이 차이거든요. 이렇게 후자의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라. 신청을 못 하시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라. 근데 아무래도 무신론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적 필터링을 좀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도 중요한데 이 구절이 이 책의 정말 저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사자그라운드 밴드의 이제 카드 뉴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4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책은 플랫폼 임팩트 2023인데 이 책은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어려워요. 사회과학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데 거의 교수님들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주관을 했나? 주최를 했나? 판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그 포럼 내용을 이제 단단하게 지금 제가 완전히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1월에 독서 멘토링 선정도서 2권이 다 21세기 북수네요. 근데 제가 21세기 북수에서 괜찮은 책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일단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준이 있는 책이다. 그래서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플랫폼 자본주의를 논하는 대중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 필진이 쓴 책에서 보기 힘든 깊이와 통찰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수님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깊이가 있고 소논문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류를 읽어야 하는 직업군 또는 자기계발러들은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되냐? 사회 시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필요로 하는 리더 자기계발러들은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셜미디어, 빅테크 영향력 등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계발러. 세 번째, 다음 세대 문화 분석을 필요로 하는 교육자 및 사역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은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님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복음적 필터링을 안 하면 구조적으로 약간 좀 편향된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편향된 생각을 스마트하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필터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왜 이 책 독서 멘토링을 신청을 해야 하냐, 바빠 죽겠는데 스마트폰 사회로 상징되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영향 아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중독의 수준에 이를 만큼 우리가 그렇게 편향된 아예 디지털 컨텐츠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걸 숲을 보는 관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가 한번 딱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거 진짜 위험하네? 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생활과 내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고 정말로 고상한 자유의지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프롤로그에서 좀 핵심 구절을 정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롤로그 내용을 보여드리면 플랫폼 자본주의는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좀 딱딱하죠. 일단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부분이다. 은밀히 작동하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의 소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소실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비단 자본주의와 연관된 현상에서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 경험에서도 얘네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플랫폼 환경에서 인간 행위자는 관심의 항상적 분산과 반응의 즉각성에 사로잡혀 있다. 무슨 말이냐? 말초적 컨텐츠에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이 절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 행위자가 항상적 분산, 그러니까 깊이 있고 어떤 진지한 어떤 그런 숙고, 그런 사유, 이게 아니라 항시 분산, 산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응의 즉각성에 사로잡혀 있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구조화된 산만성의 압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화된 산만성.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스마트폰, 이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나를 산만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고 있는 부분 같아요.
정신의 주요 기능들, 판단, 사고, 상상, 기억,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초엘리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미 이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폰을 디자인하거나 개발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인터넷을 안 쓰게 하고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하게 하는데, 그런 광고를 보는 수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구조화된 산만성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적 장치들의 분산된 채 구현되고 행위자의 감각과 지성은 끊임없이 파도쳐오는 정동정보 자극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말초적인 컨텐츠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거죠. 그 빠른 리듬에 종속되거나 적응해야 한다. 너무 빨라요. 빠른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고, 수구의 토론하는 주체는 단말기 앞에서 스마트폰 스크린을 바라보며 정보를 소비하고 클릭하는 주체로 대체된다. 본인이 대체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뇌가 정말 인스턴트화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알고 있는데도 끊을 수 없는, 그게 과의존 또는 중독의 길로 이제 들어섰다는 의미거든요. 인터넷 중독이나 SNS 과몰입은 포어가 말하는 사색 가능성의 파괴나 사고의 자동화 징후들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들을 우리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니콜라스 카, 저희가 2년 전에 독서 멘토링 선정도서로 말씀을 드렸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작가입니다. 니콜라스 카는 인터넷이 뇌를 변형시켜, 이거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뇌의 가소성과 관련 논문들에 대해 관련 논문 내용을 의거 삼아서 아주 탄탄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인터넷이 뇌를 변형시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것이 인간 행위자들을 피행적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른바 인간의 정신에 부여된 중심성과 중요성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 어떤 사유,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철학가가 지금 우리가 다른 책에서 공부하는 건 뭐죠? 너의 사유의 높이가 삶의 높이야. 아는 만큼 너가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가 강력하게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 아주 심각한 경고들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하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되냐? 사유의 힘을 길러야 된다.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세트로 통일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에 4개의 챕터를 위주로 합니다. 저는 일단 한 권을 다 읽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찝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해요. 노동이 어떻게 되냐, 플랫폼 자본주의가 뭐냐, 그러면 플랫폼 위에선 개인,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개인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뉴스 포털 플랫폼은 사회 갈등을 부추겼는가, 이제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딱딱한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다. 그래서 스케줄 보시면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3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 코스, 그리고 사유의 시선은 10일부터 4주 코스, 그리고 16일은 오프라인 신노년에서 오프라인 예술가 멘토링이 있습니다. 이건 공지를 따로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4주 코스고 실시간 방송은 이때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총 6주 동안 방송 링크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13일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시간 하는 날에 바빠서 못 본다,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이 6주 동안 이제 물론 진행이 되는 영상만 볼 수 있겠지만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8개의 영상을 내가 보고 싶은 횟수, 그리고 보고 싶은 때에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멘토링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걸 한꺼번에 나 이거 2개 세트로 같이 할래? 그러면 올인원 패키지 특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독서 멘토링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자그라운드 밴드 들어오시면 관련 카드 뉴스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 답변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리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예약 링크, 제가 고정하는 예약 링크 들어가시면 그동안 받으신 분들이 썼던 리뷰가 소비자 실구매 리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독서 멘토링 2년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관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제일 직접적인 삶의 열매이자 증인이 누구냐면 접니다. 저. 책을 통해서, 물론 책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책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복음적 자기 개발을 할 때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독서라는 거죠. 독서가 삶을 바꿉니다. 독서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6글자를 이뤄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론이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독서의 맛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년에 독서 멘토링만 신청하셔도 여러분 한 20권은 아주 음미하시면서 책을 씹어 먹으실 겁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